예, 3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오늘 오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재개, 원전 축소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왔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박태순 사회갈등 연구소장과 출범부터 발표까지 파란만장했던 89일간의 공론화 과정과 향후 수습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공론화 위원 가운데 한 분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네. 이 최종 오늘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를 재개하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을 축소하라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관심을 모았던 문항 결과는 신고리 5, 6호 재개이냐 아니면 중단이냐 이 예. 결과였는데요. 오차 범위를 넘는 59.5% 대 40.5%.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6% 포인트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19%가량의 격차로 건설 재개가 결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제 이 원전을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혹은 확대할 것이냐 이 문항에 있어서는 축소 의견이 53.2%로 나타나서 예. 또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도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 댓글을 보면 대체로 수긍하는 그런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공론화 조사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8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2만 명을 뽑아서 1차 조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4차 조사가 이제 오늘이 발표됐던 건데 1차 조사 때까지만 해도 특히 20, 30, 40대의 경우에는 이 원전 중단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20, 30, 40대가 공론화 과정에서 그 토론 끝에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재개 쪽으로 입장이 선회하면서 예. 크게 이 원전 재개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입장을 조금씩 이제 바꿔간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3개월간의 어떤 그런 그 여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박태순 소장님은 결과 오늘 나온 거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3개월 과정을 쭉 이렇게 이제 그 지켜보면서 국민들한테는 그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진행되는 그 속 내용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도 2008년 부동산 관련된 공론조사가 있었고 2005년에는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구성이라든지 진행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측면은 있는데 몇 가지 점에서 좀 운영상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들은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 네, 그거는 뭐 차차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시죠. 네. 간단히. 예. 핵심적으로 이 공론조사의 실제적인 이슈를 신고리 오륙호기로 잡은 것이 타당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탈핵이냐 친핵이냐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신고리 오륙호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신고리 오륙호기 재개냐 중지냐라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갈등적인 요소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거는 사실상 저는 제일 처음부터 이런 질문은 결국은 우리 사회와 같이 그 가치 중심, 이념 중심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이게 상당히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역시 그런 측면이 좀 컸었고 그 다음에 질문 자체가 조금은 좀 잘못됐다 이런 인식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론조사라고 하는 방법만으로는 그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그 찬반 내지는 재개 중지를 묻는 것보다는 향후에 일본에서 2012년에 했던 것처럼 향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상당히 통합적이고 전향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국민 통합에 좋은 질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하신
김원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뭐 거의 뭐 대학 수능 시험 출제위원처럼 며칠 동안 좀 갇혀 있었죠? 예, 그랬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발표장에 나오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결과가 59.5 대 40.5. 뭐 당초 예상보다 큰 차이로 공사 재개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예. 예상하신 결과였습니까? 뭐 어느 정도 감언이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차이가 더 났다고 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본 다른 위원님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좀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8시 반에 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현장 분위기나 위원님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제 밤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보고서, 그다음에 오늘 공고안, 등등을 이제 다 작성을 이제 하느라고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고요.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용을 다 이제 파악이 된 상태라서, 예. 오전 회의에서는 그 내용을 정식으로 이제 의결하고, 예. 오전에 계획되어 있던 위원장 기자회견, 공고안 전달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뭐 그런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김지영 위원장도 여러 가지 비장한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마지막 네.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갔습니까? 마지막 회의에서요. 예. 예, 아무래도 저희는 그 원래 목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원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또 한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좀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예. 또 그 이후에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다른 조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나누는,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이제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그 보안 유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도 끝까지 알리지 않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까 그 공고안 그 이제 작성해서 이제 뭐 발표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오신 기자분들께도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시점에 이제 그 총리실에도 똑같이 그 시점에 이제 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내부적으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3개월여간의 공론화 과정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뭐 저희로서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쪽 진영이 공론을 해나가는 공론화 과정에서 규칙을 설정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토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등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좀씩 당연히 갈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좀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과정이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는 갈등관리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죠? 그 안에 저희가 편의상 법률, 조사, 수기, 소통 뭐 이렇게 4개 분과를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주로 맡았던 부분이 이제 소통 분과인데요. 예. 그러니까 소통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지시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때도 그게 기꺼이 좀 응해주시고 또 1차 조사 등등 할 때도 조사에 좀 응해주셔야 되고 하니까 그런 그 어떤 저희의 그 공론화의 취지라든가 뭐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 참여에 대한 합류 방법 등등에 대한 홍보, 공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 외에 또 전국 순회 토론회 같은 걸 저희가 기획을 해서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전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또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또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좀 진행에 시켜나가는 그 일이 주로 이제 제가 했던 일이고요. 예. 근데 대체로 저희가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주요 방향들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래서 공동의 일이 더 사실은 좀 많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이 원전처럼 이제 찬반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성공적인 뭐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회 한 말씀,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저희가 좀 보면서 이번에 정말 우리 이거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그런 수기 민주주의 어떤 크다란 나름대로 실험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그런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 이렇게 아주 미묘하고 첨예화된 이런 갈등 사안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충분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해서 서로의 주장을 나름대로 제기하고 또 경청하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좋은 어떤 나름대로 선례를 만드는데 조금은 그래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앞으로도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공론화 방식이 좀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공론화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원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이택수 대표님, 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정부의 권고안을 이제 만들었고요. 정부가 네. 이제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이 결과가 조금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470명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전 국민의 어떤 입장을 반영한 것이냐 이런 네.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절차적으로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사실 굉장히 짧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왜 해외 사례를 보면은 2, 3년에 걸쳐서 공론 과정을 걸치는데 3개월에 걸쳐서 했다는 점, 그다음에 또 2만 명을 처음에 모집을 해서 그중에 500명,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471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아무튼 471명이 95% 신뢰 수준하면 오늘 발표한 대로 3.6%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게 되는데요. 예. 다행스러운 거는 19%의 격차를 나타내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원전 중단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많이 없어진 것이죠. 이제 예. 그런 차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봐야 될 텐데 일단 471명이라고 해도 충분한 수기 과정을 이제 거쳤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크게 이제 이론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는 방법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그 1차 조사 때 이 중단과 이제 재개의 의견이 처음에는 재개가 36.6, 중단이 27.6, 한 대략 10%포인트 가깝게 차이가 났던 것이 나중에는 19%로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처음에 발제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설득에 이쪽 재개에 이제 설득이 됐다는 얘기인데 예.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던 계층은 20대였습니다. 20대는 재개 의견이 처음에는 17.9%였다가 예. 나중에 유보층도 많았다고. 56.8%로 예. 그래서 39%나 상승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였습니다. 32%포인트가량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50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상승폭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11%포인트 가량 상승을 했는데 아무튼 일반 여론조사 이제 최근에 한국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가 발표했던 결과를 보면 사실 팽팽했거든요. 예. 소극적인 정보 습득을 했던 계층들은 찬반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좀 팽팽한 그런 결과였다면 실제 2만 명 중에서 끝까지 참여했던 471명. 사실 이제 공론조사의 참여율이 보통은 75%인데 이번에는 90% 넘게 그러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공론화 여론조사라는 게 있고 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엊그저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팽팽하게 네. 나타났는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면 네. 앞으로도 이런 공론화 조사할 때는 어떤 여론조사하고 어떤 특별한 상관성은 그렇습니다. 없다고 이제 봐야 일반 되나요? 여론조사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일반 예. 여론조사로 가능한 한 조사였다면 일반 예. 여론조사를 했을 텐데 워낙 첨예한 부분이었고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공약이었었는데 철회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행정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절차적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분쟁이 있고 굉장히 첨예한 사안의 경우에는 공론화 조사가 앞으로도 많이 유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첨예한 어떤 그 대립이 되는 그런 이슈를 갖다가 이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번에 이제 한 좋은 케이스로 이제 남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 외국의 경우에도 뭐 세금 인상과 관련된 거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갈등 현안을 이런 공론조사라든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시민 참여형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제 이런 그 시민 참여형 수기 방법을 이제 사용할 때는 정부 그걸 추진하는 추진 주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번 그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지금 대통령께서 탈핵과 그다음에 신규 원전 중지 입장을 표명을 하셨잖아요. 예. 표명을 하신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결합해서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할 거는 뭐냐면 사실 공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 내용 중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묻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지도자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국민 일반의 의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수기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정책 결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하는 거고 말 그대로 공론조사는 하나의 서베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보면 공론조사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것이 정치 쟁점만 될 수 있는 요인을 남겼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 그 여론조사, 공론 이제 수기 과정 거쳐서 공론조사 형식을 맡겨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 환경 문제라든지 핵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정책조사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활용이 됐던 것인데요.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 혹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하더라도 결론은 누군가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내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후폭풍이 또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직접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건데요. 일단 이 결과론입니다만 반대 입장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보수층에서 상당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일단 결과가 이제 재계 쪽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은 일단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을 아무튼 국민들에게 맡겼다. 물론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 절차적인 부분을 이제 투명하게 했다라는 점, 공정하게 했다라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수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이런 공론화 조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주요 대선 공약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원전을 이제 축소하라는 의견이 이제 과반수가 넘게 이렇게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59대 40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그 탈원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의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신고리 5, 6호기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견이 이제 40%가 나온 거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승패의 문제,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성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원전을 53.2%가 축소해야 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항목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축소냐 아니면 유지 확대냐. 이거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환영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총론은 아무튼 그 59.5 대 40.5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공약했던 바를 공약 1호를 철회하는 공약 첫 그 철회가 되겠죠. 예. 근데 반면에 축소하자는 의견에 있어서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53.2%의 결과를 내주면서 지금 원전 비율이 지금 에너지 비율 중에 30% 정도 되는데 그걸 좀 떨어뜨려야 된다. 네, 점차 이런 줄이자는 얘기죠. 그래서 예. 원래는 이제 그 5, 6호기가 만약에 이번에 중단되는 걸로 한다면 2075년에 3호기를 마지막으로 원전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인데 2082년으로 좀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 랜딩 하자는 국민들의 의견, 이번 참여단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아무튼 뭐 이런 결과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 출구 전략으로서는 축소하자는 의견 53.2%의 결론이 났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반대 입장에서 원전이 안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또 경제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한 입장에서는 또 환호할 만한 결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어떤 정책 결정의 모델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뭐 찬성과 반대 갈등이 상당히 이제 컸던 만큼 현장에서 또 뭐 시민단체들도 있을 거고요. 갈등이 뭐 말끔히 해소되기는 좀 뭐 이런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정한 수를 추출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공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실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뭐 원전과 관련된 실제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이런 이해관계의 질적 차이를 그 공론조사에서는 반영할 수 없는 거죠. 예. 따라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대통령 공약 상황이었었고 또 추진 과정에서도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게 그 말 그대로 신고리 5, 6호기를 넘어서서 탈핵이냐 친핵이냐라고 하는 그 이슈를 거기다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예. 저는 그런 거는 이번 기회에 좀 있는 나온 사실 그 자체를 봐야 된다고 보고 결국은 이게 그 친핵이냐 탈핵이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가 대체로 나온 6대 4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 현실화고 원전 공사를 재개하되 이제 예. 보완책으로 오늘 그렇습니다. 제시됐던 것이 이제 좀 더 원전의 안전성을 예. 좀 보장한다든지 그런 이런 측면으로 부분들을 해석할 수도 보완해야겠죠. 있고, 예. 그러니까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전의 안전성,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는 측면도 있고, 예. 예를 들면은 국가가 기존에 원전 계획을 10개를 세웠다면 예. 6대 4니까 한 4개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예. 뭔가 이렇게 어쨌든 국민들의 그 40% 반대하는 의견도 예. 감안해야 된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박태순 사회갈등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